강재인의 눈동자 속에는 굳은 결의와 아픈 회한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호야,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도희까지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해요. 더는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그녀의 귓가에는 은호의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던 그날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아프게 가슴을 저몄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황기찬은 서재에 홀로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장부가 널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낮게 은졸였습니다. 제인, 넌 나를 사랑했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이는 거야? 하지만 난 물러설 수 없어. 회장은 나야. 이 그룹은 내 거야. 한편 세리는 지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지호는 어떻게 돼? 절대 안 돼. 난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없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버텨야 해.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유경의 고백과 폭로월드의 영상은 이미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말 거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제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희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려 싸운 것처럼 나는 내 딸 도희의 억울함을 풀 거야. 세리와 기찬, 내가 끝까지 무너뜨리겠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해요.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윤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그들이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제인 곁에는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해요. 하지만 제발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제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하지만 전 이번에 다 걸어야 해요. 아빠도 은호도 도희도 모두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도윤의 손은 더욱 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사진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기찬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제인의 증거와 도유경의 증언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누가 웃게 될까? 이사들의 속삭임은 공기 중에 불안을 더욱 퍼뜨렸습니다. 기찬은 서재에서 장부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힘이다. 아직 내 손에 돈이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서서히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지호를 끌어안으며 내 아이가 있는 한 난 절대 안 나간다라고 다짐했고 기찬은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제인과 윤희, 도윤은 증거와 마음을 다잡으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장이 열리자 이 사진들과 주주들이 자리에 앉으며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의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황기찬 회장 해임안입니다. 회의는 곧 시작됩니다. 황기찬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폭로, 조작일 뿐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성과가 증명합니다. 이 그룹의 미래를 지킬 사람은 저뿐입니다. 세리가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영상은 누군가 날 조한 겁니다.
강재인, 그 여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재인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재인은 USB와 서류철을 들고 연단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어떻게 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도의를 뺑소니로 잃게 만들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세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낸 얘기라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공허하게 울릴 뿐 주주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USB를 꽂고 첫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정신병원 허위 동의서가 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가 공모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증거입니다. 서명자는 바로 노숙자 씨. 순간 스크린에 서류 원본이 투사되었고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숙자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랬다. 제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수면제 투약 정황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세리 씨, 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난 지호를 지키려 했던 것뿐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외침은 변명에 불과했고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제인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더는 숨을 수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주주들의 속삭임이 커지더니 이사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회장 회의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이 하나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표가 늘어날수록 기찬의 얼굴은 굳어갔고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찬 씨, 날 버리지 마. 우리 지호라도 생각해. 같이 버텨야 해. 그러나 기찬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마. 회의장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고 모든 시선은 주총 결과 발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회의장 앞쪽 대형 스크린에 투표 진행 현황 막대가 천천히 차오릅니다. 의장이 마지막 표를 확인하고 망치를 집어들자 좌중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손끝으로 모입니다. 해임한 가결입니다. 한 줄 문장이 전광판에 새겨지는 순간 웅성거림이 요동치듯 터져나옵니다. 가결이야 진짜 가결이래. 앞줄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어있던 황기찬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입술을 열어 뭐라도 말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눈동자만 제인을 향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한순간 제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받아낸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을 먼저 세워주셔서. 찬성과 반대의 함성이 여전히 뒤엉키는 가운데 세리가 벌떡 일어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라고. 당신들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이 회사를 외부 세력에게 넘기는 거라고. 손끝이 떨려 투명 마이크가 덜컹 울립니다.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 주주야 나도. 내 동의 없이 의장이 말을 끊습니다. 회의 규정에 따라 방금 표결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기록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리는 의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다 발목이 휘청합니다. 넘어질 듯 흔들린 몸을 뒤에서 재빨리 손이 받칩니다. 도윤입니다. 그만하시죠. 세리는 손을 뿌리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가 뭔데?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 둘이 들어옵니다. 서울지검 특수수사부입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및 뺑소니,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동행 필요합니다. 공기가 찢기는 소리가 난 듯 술렁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노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팔을 붙잡습니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우리 회장이야. 수사관은 차분합니다. 현장 체포가 아니라 임의 동행입니다. 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차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썹 사이로 스치는 미세한 떨림을 제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떨림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죄책감이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발등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에 몸을 맡깁니다. 내가 왜 가? 난 가만히 있었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화면이 뜹니다. 추가 제출 증거 내부 보안 로그 캡처. 제인의 목소리가 일정하고 낮게 울립니다. 방금 제출된 포렌식 결과입니다. 서버 접근 권한 도용과 로그 삭제 시도가 동일 계정에서 반복된 내역. 날짜와 시간이 그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에 타임스탬프와 IP, 계정명이 깜빡이며 정렬됩니다. 세리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가십니다. 그건 아니야. 누가 내 아이디를 강세리 씨, 이 자리에서 더 말씀하시면 불리합니다. 제인이 아니라 세리의 변호사가 뒤늦게 낮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게 침묵? 지금 침묵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세리는 변호사의 손을 떼어내고 제인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한순간 제인의 앞에 도윤이 서고 동시에 반대편 통로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옮겨가는 방향에 황기만이 서 있습니다. 깔끔한 셔츠,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 아이처럼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제 발로 선 어른의 눈이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청하고 떨림 없이 한 글자씩 눌러 말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회의장은 단숨에 정적에 잠깁니다. 세리의 어깨가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립니다. 기만은 말합니다. 계단 위. 비가 고인 턱. 팔꿈치에 닿은 차가운 난간. 그리고 제 등을 미는 손. 모두가 호흡을 멈춥니다. 그 손은 강세리 씨였습니다. 세리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한번 토해내더니 마치 마지막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습니다. 거짓말이야. 너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너 애처럼 기만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어서 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도망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인을, 도윤을, 의장을, 마지막으로 기찬을 지나갑니다. 형, 그날 당신도 알았죠? 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인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후 3시에 뺑소니 사건의 원본 오디오 전문과 블랙박스 내부 반사 보정 파일의 포렌식 보고서를 기자 브리핑룸에서 공개합니다. 사실은 더디고 때로 잔인하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오늘은 그 문 앞까지 왔습니다. 의장이 정리 발언을 하려는 순간 이사회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의장님, 법원에서 긴급히. 의장이 종이를 넘겨받아 훑고 눈썹을 찌푸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및 임시 효력 정지 48시간 명령. 장내가 또다시 술렁입니다. 뭐라고? 정지라고? 48시간이면 제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의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소란을 누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효력 정지 명령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절차대로 응하되
오늘 표결 기록과 증거 목록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정적이 잠깐 내려앉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기찬이 비로소 첫마디를 뱉습니다. 48시간. 그는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듯 아주 작게 되뇌입니다. 세리는 바닥에서 고개를 번쩍 듭니다. 눈빛에 다시 살기가 붙습니다. 48시간 그래. 48시간이면 된다. 그녀의 중얼거림을 제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를 흩뿌립니다. 회의가 산회되고 복도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소란스러워집니다. 반대 방향 통로로 빠져나오는 순간 제인의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미란입니다. 제인아 규철 회장님 비자금 위치를 안 것 같아. 금고. 오늘 밤엔 움직일 거야. 제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어디세요? 옛날 저장 창고. 주소 보낼게. 혼자 오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메시지가 도착하는 동시에 또 다른 알림이 뜹니다. 익명 제보 어젯밤 지하 보관고 출입 기록 강세리. 도윤이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고 짧게 말합니다. 함께 가시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에도 공유하고. 포렌식 팀 2명만 조용히 붙여요. 반대편 의전실 출입문 뒤에서 세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주변을 훑습니다. 경호 인력 배치, CCTV 사각, 비상계단 위치.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어 피맛을 삼키고 제인을 뒤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눌러 낮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창고. 금고 비밀번호 내가 알아낼게. 어차피 그 돈은 내 몫이야. 이어 수화기를 조금 멀리한 뒤 혼잣말처럼 덧붙입니다. 48시간.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이 도시에서 날 내쫓을 수 있다고. 지호가 있는데? 절대 아냐. 오후 3시 브리핑룸.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카메라 붐이 천장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제인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공개되는 포렌식 보고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르며 누구의 이름도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빗줄기 소리, 브레이크 신호, 그냥 가라는 낮은 속삭임, 그리고 손등에 반사된 반지 무늬의 3D 보정 결과. 화면을 보던 누군가가 숨을 삼키고 기자석 맨 앞줄에서 펜이 와르르 떨어집니다. 제인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때 조명이 한번 깜빡합니다.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가 허겁지겁 달려와 속삭입니다. 대표님, 아니 제인 씨. 지금 창고 쪽 CCTV가 제인은 스태프의 얼굴에서 사색을 읽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세리 씨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인은 도윤과 눈을 맞춥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브리핑을 일시 중단하고 준비된 자료 링크와 요약본, 녹취 텍스트를 즉시 온라인으로 공개한 뒤 퇴장합니다.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경찰팀, 포렌식, 변호사 1명, 그리고 도윤이 끼어듭니다. 김한 씨도 부르죠. 오늘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주변은 공사 중인 빈 건물과 오래된 간판이 내걸린 창고가 어수선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창고 안은 메탈 선반 사이로 먼지가 루프라이트에 반짝이며 춤을 춥니다. 금고 앞 세리는 장갑을 낀 손으로 패널을 두드리며 숫자를 눌러봅니다. 927빅, 1221빅.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강규철. 당신 생일, 기념일, 사업자 등록일 아니면 그때 전화가 옵니다. 상대는 낮게 말합니다. 뒤로. 세리는 본능적으로 반발하려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걸 떠올리고는 순순히 한 발짝 물러섭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금고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힙니다. 시간은 금이야. 도어락을 스캔하고 별도의 코일을 대자 디스플레이가 무력화됩니다. 이제는 운이야. 툭 금고가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듯 흔들립니다. 세리는 입가를 씹습니다. 열면 내 거야. 남자는 웃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야. 바깥 제인 일행의 차가 골목 끝에 조용히 멈춥니다. 도윤이 먼저 내리자 제인이 그를 붙듭니다. 일단 소리 내지 말고. 출입구 2개. 후문은 내가. 정면은 그때 기만이 낮게 말합니다. 정면은 제가. 노숙자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가자. 혼자가 되지 않게. 제인은 짧게 미소 짓고 이어폰 마이크를 켭니다. 경찰팀 3분 뒤 동시 진입. 비상등 2번 전멸 신호로. 창고 안 금고가 드디어 입술을 떼듯 조금 열립니다. 철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서늘하게 퍼집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묶음을 꺼냅니다. 장부 첫 페이지 상단 굵은 만년필 잉크로 적힌 이름. YLB 자금 운용 리스트. 그녀는 입술을 벌렸다 다물며 웃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됐어. 그 순간 창고 상부 트러스에 달린 센서가 붉은 점을 2번 깜빡입니다. 도윤이 교신합니다. 지금. 2개의 그림자가 양쪽 문을 동시에 열고 들어섭니다. 제인의 눈이 금세 빛에 적응하자 장갑 낀 손과 장부 그리고 세리의 경직된 어깨가 한 프레임에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세리 씨. 세리는 장부를 품에 끌어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선반 모서리에 등을 기댑니다. 이걸로 누가 쓰러질까? 나? 아니면 너? 제인은 앞으로 한 걸음 나가다 멈춥니다. 누구도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서야죠. 사실 위에. 세리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건 드라마 대사야. 현실은 누군가 무너져야 누군가 서. 그녀의 손가락이 장부를 더 꼭 움켜줍니다. 근데 제인아,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늘 뺏겼어. 제인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뺏지 않습니다. 되돌립니다. 그녀가 손을 내밉니다. 장부를 주세요. 그 순간 창고 뒷문 근처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찰나 세리가 선반을 발로 차며 포개진 철판 더미를 앞으로 쓰러뜨립니다. 금속이 요란하게 폭포처럼 쏟아지고 시야가 잠깐 하얘집니다. 제인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립니다. 동시에 세리가 측면 통로로 몸을 던집니다. 잡아! 도윤이 외치는 순간 정면에서 기만이 역동작으로 돌아 세리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그만. 세리는 기만을 노려봅니다. 비켜. 이제는 비켜주지 않겠습니다.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세리는 손목을 비틀어 빠져나오며 작은 포켓 스프레이를 꺼냅니다. 하얀 액체가 허공에 흩어지고 기만이 순간적으로 눈을 감쌉니다. 괜찮아? 노숙자가 다가서려는 순간 세리는 측면 출구로 내달립니다. 창고 밖 황혼이 어둠과 뒤섞이는 골목. 세리는 핸드폰을 귀에 붙입니다. 차대. 멀리서 헤드라이트 2줄이 번쩍입니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도윤이 몸을 던져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운전석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타이어가 비명을 지릅니다. 제인은 뒤쫓다 멈춥니다. 무모한 충돌 대신 장부를. 그녀는 골목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하나둘 모아 가슴에 안습니다. 바람이 종이 끝을 들추며 장난치자 그녀는 몸으로 감싸며 낮게 속삭입니다. 이건 돌려받는 거예요. 세리는 순간 판단을 바꿉니다. 48시간. 숫자가 그녀의 관자놀이 안쪽에서 맥박처럼 뜁니다. 2날. 이틀. 오늘 밤과 내일 밤.
눈을 감았다 뜹니다. 남은 건 하나야. 핸드폰 화면에 지호라는 사진 폴더가 짧게 반짝입니다. 창고 안 제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경찰에게 간단히 브리핑합니다. 현장 보존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사본은 여기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자 유치원. 짧은 안내 메시지. 보호자 확인을 위해 통화 부탁드립니다. 제인의 등줄기에 차가운 감각이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도윤 씨. 그의 눈빛이 즉시 달라집니다. 지호. 두 사람은 동시에 출구를 향합니다. 골목엔 이미 경찰 테이프가 쳐지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멀리서 번쩍입니다. 제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해임안은 가결되었고 효력은 48시간 정지되었습니다. 장부는 확보했고 세리는 도주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립니다. 다음 싸움의 이름은 아이입니다. 우리 지호 엄마랑 가자. 눈 밑 번진 마스카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결연하게 굳은 턱선. 강세리입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 도착한 제인과 도윤이 경비와 함께 출입부를 확인합니다. 방금 누가 도윤이 묻습니다. 얼마 전에 10분 아니 7분 전. 제인의 동공이 작게 수축합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 작은 브로치를 누릅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각이 심장을 다시 고정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번에는 먼저 갈게. 그녀는 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제인도 고개 끄덕입니다.